1월 달은 토요일날 일요일 이렇게 이틀을 연속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짧으면 3번, 조금 길면 4번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교재 347쪽 2권의 347쪽을 보도록 합시다. 347쪽은 이제 기타의 손해전보제도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가 앞서 공부한 거 보면 우리가 이제 2가지 공부했단 말이야. 하나는 손해배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실보상, 그죠? 이렇게 2가지 제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국민의 그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핵심적인 구제 제도야. 2가지. 근데 이 2가지로 구제가 안 되는 약간 이 사각지대 같은 곳이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제 제도로 또 논의되는 게 여기서 얘기될 거야. 근데 이제 요새 먼저 뭐가 나왔냐면 수용 유사 침해 보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예전에는 한참 한 10년쯤 전에는 좀 문제를 냈었어. 근데 요새는 잘 안 내. 요 수용유사 침해 보상하고 뒤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수용적 침해 보상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다 이제 독일에서 판례상 논의된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인데, 독일이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행정법을 이제 독일에서 받아들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독일 법제도하고 우리나라하고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도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 제도로 이렇게 2가지가 핵심인데,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이 2가지가 구제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독일에서 먼저 논의한 건데, 자, 수용유사 침해 보상 많이 공부할 필요 없어. 요새 출제 경향을 보면. 그래서 뭐만 잘 알고 가냐? 수용유사 침해라는 게 뭔가, 요거에 대해서만 좀 알고 가자. 응? 그래서 원래는 수용이라는 거 있잖아. 수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이라 재산을 공익 목적에 필요하다고 강제로 뺏는 거. 소유권을 박탈하는 걸 수용이라고 그래. 도로 만드는데 당신 땅 필요하다, 개인 땅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협상을 해보는데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 시행자 측에서 어떻게 돼? 토지 수용위원회 결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토지 수용위원회가 조사를 한 뒤에 얼마의 보상금을 주는 조건으로 소유권 강제로 박탈한다, 이렇게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강제로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박탈하는 제도를 수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제목이 수용에 유사한 재산 침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원래 우리가 이제 손실보상에서 말하는 수용유사, 수용이라는 거는 수용침해, 그러니까 수용유사침해란 말이 있으니까 독일에서는 수용침해라고도 하는 말이 있을 거야. 그러면 수용침해는 이건 이제 설명만 들어, 뭐 쓰고 이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손실보상을 보면 법률에 뭐가 있냐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정해놨어. 재산을 박탈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거 침해도 정해놨고 법으로 정해놨어. 그 다음에 이 침해가 국민에게 이제 재산에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키는 것이 이미 다 예상이 돼 있는 거야. 예정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국민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을 주는 거라면 당연히 무엇도 있어야 돼. 보상 규정도. 이 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상에 관한 규정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민의 재산을 공익 목적에서 침해할 수 있게 법률에 정해놓고, 그 법률에 동시에 그 피해에 대해서 손실 보상하도록 규정도 있어. 이게 전형적인 수용 침해야. 그런데 수용 유사 침해라는 건 뭐냐면, 수용 유사 침해는 자, 뭐만 차이나? 법률에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정해놨어. 근데 그
국민의 재산을 공익목적에서 침해하면 상대방 국민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다 예상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도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을 안 해놨어요.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응?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헌법을 보면 우리 헌법 23조도 뭐라고 내놨어?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때는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침해도 법률에서 정해놓고 근거하고 보상도 법률로 정하라 그랬는데, 그럼 이거 보상에 관한 규정을 뒀어야 되는데 보상에 관한 규정을 안 두고 있는 거, 이거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아니냐? 이러한 법률로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로 국민의 재산을 박탈했다면 이거 이제 견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법률은 헌법 위반이고, 그러면 그러한 법률로 재산을 침해한 건 위법한 침해니까 손해배상으로 구제를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해서 손해배상으로 구제. 이런 견해도 있지만 독일에서 얘기하는 수용유사 침해는 이런 경우에도 이거 원래 법률에 보상 규정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보상 규정, 다른 법률에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유추해서 보상해줘야 맞다. 응?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수용 유사 침해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에도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응?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수용 유사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를 잘 봐. 의의를 보면 자,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용 유사 침해라고 하는 것은 쭉 읽어놔봐.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어. 응? 특히 이제 재산권을 박탈을 했어. 그런데 특별한 희생을 줬단 말이야. 그렇다면 두 번째 줄에 그거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서 침해를 해야 되지? 근데 법률에 침해만 하도록 하고 뭐가 없는 거야?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응? 자, 핵심은 두 번째 줄이야. 공용 침해는 이제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걸 그렇게 줄여서 부르는 거지. 국민의 재산을 공익 목적에서 침해하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은 두고 있는데 뭐가 없어? 보상 규정이 없는 거야. 이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응? 그러한 침해를 수용 유사 침해라고 그러고, 그지? 이거는 제목에 의의해놓고 거기에 무슨 단어 나왔지? 큰 글씨. 위법한 침해다. 여기서 위법한 침해는 헌법에 어긋난 법률로 침해를 했다. 그죠? 보상 규정 둬야 되는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로 침해를 했다는 의미에서 위법한 침해. 그런데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자는 잘못이 없다. 그치? 왜냐면 공익사업 시행자는 만들어진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 하느라고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 것뿐이고, 그죠? 결국은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자의 잘못일 뿐이야. 그죠? 그럼 여기서 무책이 의미하는 거는 사업 시행자, 국민의 재산을 법률에 근거해서 침해한 사업 시행자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무책이라는 것은 고의가 없고 과실도 없고 이런 뜻이야. 위법이면서 무책이야. 이게 요거 중요해. 제목에 있는 위법이면서 무책인 침해. 그 뜻 이해해? 위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위법?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로 침해를 했다. 그러면 그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이니까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로 침해를 했다는 의미에서 위헌적인 법률로 침해를 했다는 의미로 위법.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로 침해를 했다는 의미에서 위법. 다만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는 뭔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무책.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 더 할 필요가 크게 없어.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배운 손해배상을 한번 해봐요. 손해배상은 어떤 국민에게 어떤 침해가 일어난 거지? 적법한 침해야, 위법한 침해야? 위법한 침해지. 우리가 이제 국가배상법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공무원의 직무 수행행위가 위법이고 그 다음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유책이란 말이야. 위법, 유책인 침해. 그지? 위법이면서 유책인 침해로 인하여 위법, 유책인 침해. 그래서 국민에게 뭐가 생기지? 그 공무원의 위법 유책인 행위로 인하여 재산 또 생명, 신체 피해 등 생명, 신체, 재산 피해 등 모든 피해 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거 피해를 돈으로 물어주는 제도잖아. 금전으로 구제, 금전으로 배상해주는 제도잖아. 그죠? 근데 손해배상은 위법일 걸 요구하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한다면서 유책.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법은 또 여기서 말하는 위법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다 이제 수용자 침해는 그래서 위법이면서 무책임 침해다 이런 말을 썼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법하고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위법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요.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위법은 법은 제대로 만들어놨는데 공무원들이 법을 어긋나게 집행한 거 말하는 거예요. 응? 법은 제대로 만들어놨는데 공무원들이 법대로 집행을 안 한 걸 가르쳐서 여기서 위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위법은 뭐야? 법을 잘못 만들어 놓은 거지. 보상 규정을 푸는 법률이 돼야 되는데 보상 규정 안 만들어 놓은 법률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위헌적인 조금 여기서 말하는 위법과 손해배상에서는 위법이 조금 다르다는 의미지, 그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손실보상은 어떤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에 국민의 피해를 돈으로 물어주는 제도야? 적법한 침해, 그지? 응? 적법한 침해. 그 적법이라는 의미가 이거야, 이거. 법률에 국민의 재산도 침해하도록 정해놨고 그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보상까지도 규정을 해놓은.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법률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했고 그래서 적법한 침해. 그리고 침해를 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래서 적법이고 책임이 없는 무책임 침해로 인하여 무슨 피해 생겼을 때 물어주는 거야? 재산 피해. 재산 피해가 생긴 경우. 이때 재산 피해도 우리가 웬간한 피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이익을 위한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피해,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의 피해라면 그 개인의 사유재산권도 무제한한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 내에서 인정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감수해야 될 게 있다.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의 피해라면 보상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이게 이제 재산 피해가 특별한 희생이다라고 인정이 될 때, 이것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현금, 돈으로 보상해 주는 거지. 물론 따로 규정이 있을 때는 땅을 다른 땅으로 이런 현물 보상을 한다든지 채권으로 보상하는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돈으로 현금으로 보상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원칙적으로 금전구제를 해주는 거다. 응?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는 적법이면서 무책임 침해니까, 그죠? 그러면 수용 유사 침해는 좀 다르네요. 어떤 침해 유형이 어때? 위법이면서 무책이야.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제도인 손해배상의 요건, 침해행위의 그 요건이 여기는 위법이면서 유책일 걸 요하는데 손해배상 문제도 아니지 않느냐? 요건에 맞지 않잖냐? 손실보상은 적법한 침해일 걸 요하는데 이건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침해했다는 의미에서 위법이잖냐? 그러면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의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요건이 안 맞으니까 손실보상으로도 구제가 될 수 없는 침해 형태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생겼던 거지. 응?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런 침해를 어떻게 구제할 거냐와 관련해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설상 이거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된다, 아니다 헌법 규정에 의해서 직접 보상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등등 여러 견해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으로 해결하자. 응? 이것도 보상을 해주자. 손실보상 해주자. 이런 주장이 수용유사 침해 보상 이론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일의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 정도에서 그쳐도 돼. 응? 자, 수용유사 침해란 어떤 침해냐? 이게 중요하다. 위법 무책임 침해를 가리킨다. 응? 그래서 위법의 의미 이해하고, 응? 그래서 독일의 연방 대법원이 이런 경우도 보상으로 해결하자 그런 얘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독일의 그 연방 대법원의 입장 받아들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있어.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봐. 그러면 4번 우리나라에서의 인정 여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곳에 가면 우리 손실보상 공부할 때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 그러면 어떤 사람의 땅 있는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토지재산권 이용에 제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지? 그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그 받게 되는 재산권 제한은 이제 원래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원래 이용하던 목적대로 계속 이용할 수 있거나 뭐 이럴 때는, 그리고 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서 개발 가능성이 없어지고 하니까 땅값이 좀 떨어지고 이런 거는 감수해야 될 피해,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원래의 토지 이용하던 목적대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원래의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못하게 되거나 개인 땅인데도 개인 땅을 사용하거나 어떻게 뭐 이용을 해서 이익을 얻을 길이 막혀버린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그때는 특별한 희생을 주는 거라고 봐야 되고 그런 때를 대비해서 법률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보상 규정을 두었어야 된다. 이게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그런데 독일 이 경우는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보상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으면 보상이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국회가 보상 규정 안 둔 법률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재가 선언을 하고 국회더러 빨리 보상 규정을 만들어라. 그래서 국회에서 보상 규정을 만들어 놔야 그 규정에 따라서 비로소 보상이 될 수 있는 거다. 이게 우리나라 헌재 입장이야. 응? 근데 독일의 연방법원은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될 수 있대. 근데 독일은 어떤 논리가 있냐면 옛날부터 저기 독일의 옛날 프로이센 제국 시대라고 하는 시절부터 일종의 관습법으로 공익을 위해서 희생을 한 자는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는 어떤 원칙이 이렇게 이제 확립이 돼 있는 나라야, 독일은. 그걸 우리가 이제 희생보상 이론이라고 그래. 희생보상 법리, 공익을 위한 희생을 당한 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져야 마땅하다라는 논리가 독일에는 관습법적으로 인정돼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관습법적인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독일 연방법원의 그런 논리를 똑같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재는 바로 보상 규정이 없는데 보상이 될 수는 없고 국회가 보상 규정을 만들도록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림에 따라서 만들도록 하고 그 규정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하는 입장은. 그래서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 이용권을 제한받는 피해자는 기다려야 돼. 응? 언제까지? 국회가 보상 규정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상 규정이 만들어지면 그에 근거해서 보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에서 인정 여부는 여러분들 배운 대로 학설에 따르면 우리가 여러 견해를 앞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거기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관련하여 소위 유추적용설이라는 견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해석 견해. 유추적용설을 채택하고 취하는 견해는 독일 연방법원이 이제
말하는 수용 유사 침해에 대해서 보상으로 해결하자는 그 보상 법리를 수용합니다. 무슨 견해가? 유추 적용설이. 유추 적용, 그거 유추 우리나라 견해 중 이른바 헌법 23조 3항을 이거는 앞에서 손실보상에서 배웠었으니까 길게 설명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 적용설이라는 견해를 취하는 입장이 바로 이 보상으로 해결한다. 헌법의 재산권 보장 조항, 평등 원칙. 그러니까 독일하고는 보상 인정하는 근거는 달라. 독일은 관습법적으로 인정된 희생보상 이론이란 거에 근거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관습법적인 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헌법 23조 1항의 재산권 보장 조항 그리고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같게 취급돼야 된다는 평등 원칙 조항 그리고 다른 법률의 보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규정들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유추해서 이 경우도 보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란 얘기야. 물론 다른 견해들은 이걸 안 받아들이겠지. 해석하는 다른 견해는 안 받아들이겠지. 어쨌든 유추 적용설이 이걸 받아들인다. 자 밑에 판례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직 독일에서 말하는 이런 수용사 침해에 대한 보상 이론 인정한 경우 없다. 그리고 소극적이다. 받아들이지 수용 우리가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 소극적 입장이다. 그 한 줄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냥 읽고만 지나가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MBC가 자기네 이제 MBC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옛날 이게 아마 전두환 정권이니까 그랬을 거야.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 그 당시에 무슨 정부 부처에 공보처라는 게 있었어. 이제 정부 홍보 이런 언론 대응하는 역할하는 부처였는데 그 공보처장이라는 사람이 권정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군 출신이야.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그 전두환의 그 정권을 위해서 막 언론사 방송사를 다 장악을 하고 잘 말 안 듣는 데는 이제 강압적으로 막 그래서 언론 길들이기 차원에서 그래서 그 MBC가 보유한 그 MBC 주식을 국가에 강제로 넘기는 계약을 맺도록 합니다. MBC 보유 주식을 국가에게 기증한다 이런 계약서를 쓰도록 강압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MBC가 그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MBC 보유 주식의 일부를 국가에 강제로 이제 증여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MBC 측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야. 그러면서 그때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달라고 주식 강제로 뺏긴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했어. 그래서 우리 거기 오른쪽에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행정소송은 3심제로 안 하던 때였어. 행정소송은 2심제로 해서 무조건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이 1심, 대법원 2심 해서 2심제로 하던 때. 지금은 이제 3심제로 하지만 그래서 서울 고등법원에다가 이제 국가를 상대로 그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고등법원이 바로 독일의 연방 대법원의 논리, 수용유사 침해에 대한 보상 논리를 받아들여서 국가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가가 그 판결에 승복 못한다 해서 다시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고등법원에서는 이렇게 독일의 수용유사 침해에 대한 보상 논리를 받아들여서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판결을 했으나 거기 읽어보면 내가 밑줄 쳐놨나? 그 오른쪽에 판례 아래쪽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독일에서 얘기하는 그와 같은 수용유사 침해에 대한 보상 이론을 채택할 수 있는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별개의 논의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MBC 보유 주식 강제로 증여하는 계약 맺은 거 이거는 수용유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판결했어.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우리나라 과연 우리나라 법제도 하에서 독일에서 얘기하는 그와 같은 수용유사 침해는 보상으로 해결하던다라는 그런 이론을 채택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논의로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채택을 하는지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뭐 독일에서 얘기하는 수용사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우리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응? 그렇다고 안 된다고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는다, 뭐 안 받아들인다. 이건 또 이렇게 단정한 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냥 그런 상태다 하는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서 수용적 침해. 여기도 공부 요령이 더 그래. 그러면 수용적 침해란 어떤 거냐? 응? 이게 다 번역이지. 수용적 침해는 자, 어떤 침해, 국민의 재산 침해가 일어났는데, 공익사업 하느라고 국민의 재산 침해가 일어났는데, 이거 있잖아. 법률에 뭐가 다 정해져 있냐면, 법률에 침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근거, 침해의 근거는 정해져 있어. 그런데 보상 규정이 없어. 응? 그런데 침해만 정해놓고 역시 보상 규정은 없는데 그렇더라도 그래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긴 했는데 그렇더라도 이거 적법한 침해다. 적법한 침해. 왜 적법한 침해냐면 국민의 원래 이 공익사업을 해가지고 국민에게 재산 피해가 일어나긴 하는데 이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되는 게 아니야. 이 감수해야 될 정도의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 경미한 피해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희생을 주는 게 아니니까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요. 보상 대상인 피해가 아니니까. 그래서 법률에 보상 규정 안 뒀어요. 왜 보상 규정 안 뒀냐면 무슨 피해가 예상된다고? 그러니까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법률에 보상 규정을 안 둔 거야. 그래서 이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로 침해했더라도 적법한 침해고 그 침해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응? 적법이고 무책임 침해야. 원래 의도했던 대로만 한다면. 응?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공익사업을 시작할 때 의도했고 예상되는 침해 정도는 경미한 침해란 말이야. 그래서 보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상 규정 안 둔 법률로 침해를 한 거야. 그런데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의도하지 않은 또는 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뭐가 피해냐면 의도하지 않았던 특별한 희생이 생겨버린 거야. 발생이 된 거야. 응?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버렸어. 원래 의도와 다르게 특별한 희생이 생겨버렸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된 거야? 결과적으로는 보상을 해야만 하는 침해가 발생돼 버린 거야. 그런데 법률에는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응?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 교재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지하철 건설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도로 밑에를 막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우리 지하철 공사 현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도로 밑에 파면 그 도로 막 위에는 막 또 이렇게 철판으로 막 덮어놓고 그죠? 옆에는 막 또 그 뭐랄까 막 이렇게 사람들 다니기 되게 불편하게 해놓잖아. 응?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지하철 건설 사업이라는 공익 사업을 하느라고 이렇게 막 땅도 파헤치고 철판 깔아놓고 막 사람들 통행도 어렵게 해놓고 그러면 그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지하철 공사하고 여기 상가 가게들이 있어. 근데 사람들의 통행이 불편해지고 하는데 손님 아무래도 가기 싫어. 사람들이 그리 가면 복잡하고 가기 싫다. 그래서 손님이 좀 줄어 가게. 그러면 여기 상가 주인들 어떻게 돼? 지하철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좀 주는 거, 손님이 좀 줄어서 장사가 좀 덜 되는 거, 이런 정도는 감수해야 될 피해. 응? 그런 뭐 보상이 필요 없는 피해. 이런 정도로 취급을 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 공사 기간이 예를 들어 한 1년? 1년도 한 6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여기
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사 구간인데 여기에 한 6개월 정도 공사한다. 응? 그러면 뭐 매출액이 사람들이 왕래가 줄어들어서 조금 손님이 줄어서 여기 매출액이 좀 줄었다. 이런 정도는 감수해야 될 피해. 그런데 의도한 건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공사해서 특별한 희생을 주는 피해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적법이고 무책임 침해가 일어났는데 이게 글쎄 이건 내가 만약에 여기에 이 지하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발견이 됐어. 응? 그래가지고 이 바위를 깨고 공사를 하느라고 공사 기간이 엄청 늘어났어. 그래서 막 1년이 걸리고 막 이랬다고 쳐. 그러면 원래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예상과 다르게 이제 손님이 줄다 공사 기간이 줄어드니까 완전히 망할 지경이 된 거야. 이 가게들이 망할 지경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특별한 희생을 주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근데 법률에는 보상하는 규정이 없는 거지. 이런 경우도 보상을 해야 된다. 라는 게 하여튼 이런 경우를 이렇게 자 침해는 적법이며 무책임 침해였는데 원래 의도대로 됐다면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긴 거야.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키는 결과가 생겼다. 이런 경우를 수용유사 침해라고 수용적 침해 상태라고 부르고 이런 경우도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것도 역시 독일의 법원의 논리야. 그래서 그 근거는 아까 말했듯이 독일의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른바 공익을 위한 희생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관습법적으로 내려오는 희생보상 법리, 희생보상 이론이란 거에 근거한 거야. 그래서 독일은 이것도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이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수용적 침해 보상의 의, 자 여기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야? 적법이면서 무책. 적법이면서 무책. 그런데 중요한 단어, 의도되지 않은. 즉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특별한 희생이 생긴 거에 대해서 그것도 보상해줘야 된다. 의도치 않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봐. 자, 1번에 두 줄. 수용적 침해란 공공복리를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을 했는데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결과가 생겼어.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결과로서 뭐가 생겼어? 두 번째 줄, 핵심, 비의도적, 의도하지 않은 비전형적인 특별한 희생을 주는 결과가 생긴 경우, 이거를 수용적 침해 상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내가 그 지하철 공사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매상이 격감했을 때, 그죠? 지금 예를 들은 거죠. 네. 자, 그거 1번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의 연방법원이 이렇게 이것도 독일의 관습법적인 논리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공익을 위한 희생한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에서 인정 여부 판례 태도만 잘 보세요. 우리 대법 판례 인정한대 안 한대? 응? 아직 우리 판례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응?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뭐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으면 보상이 행해질 수 없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비슷한 입장이지. 이런 경우도 법률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놔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야. 아까 똑같아요. 응? 자, 그래서 판례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아래쪽에 판례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 있어? 응? 자, 읽어봅시다. 개인 토지가 도로 용지, 공원 용지, 학교 들어설 땅, 뭐 이런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됨으로 인해
땅 주인은 자기 땅을 이용할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종래에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거는 뭐야? 보상 없이 감수해야 되는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이른바 재산권 박탈과 같은 수용적인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자체는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런데 어때? 응? 이어지면 바로 보상이 되는 건 아니래. 응? 그건 국회가 보상하는 규정을 둬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하여튼 뭐 그런 정도 보세요. 응? 자, 그 다음에 희생보상 청구. 요건 조금 중요. 응? 이제 문제 나올 게 둘이야. 아까 수용유사 침해하고 수용적 침해는 잘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요런 정도에서 그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응? 그런데 자, 남아있는 두 개 주제가 있어. 희생보상 청구권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결과제거 청구권이라는 건 그거 둘은 잘 해둬야 돼. 요새도 출제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희생보상 청구권. 자,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보자. 뭐가 있냐면 자, 경찰관이 이 어떤 강도범을 추격 중. 근데 이 강도범 놓치게 생긴 상황이야. 그래서 경찰이 권총을 사용했어. 권총을 했던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하여튼 경찰이 권총을 사용했다고 치자. 그래서 범인을 향해 이제 규정대로 다 했어. 먼저 범인을 향해 경고를 하고 총 쏘겠다. 응?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또 첫 발은 원칙이 공포탄으로 쏘서 위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공포탄을 쐈고 근데도 얘는 이제 멈추진 않으니까 또 하체를 쏘게 돼 있어요. 하체를. 그래서 그 실탄 발사를 해서 범인의 하체를 쐈어. 그래서 범인의 정확히 허벅지를 맞췄어. 아무 문제 없이 적법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의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여기가 경찰관이 아무 문제 없이 적법하고 또 아무 잘못 없이 적법이고 무책임 총기 사용 행위를 한 거야. 응? 그런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그 총알이 범인의 허벅지를 뚫고 나갔어. 그래서 관통을 했어. 그래서 범인은 잡았는데 검거했는데 그 총알이 길 건너편에 지나가던 행인 몸에 맞은 거야. 응? 그래서 이 아무 상관없는 제3자인 범인이 아닌 제3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어요. 응? 이러면 이 피해받은 행인 제3자 기존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으로 구제될 수 있을까? 자, 한번 따져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으려면 이 경찰관의 총기 사용행위가 위법이며 경찰관의 고의과실이라는 유책 있게 요건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경찰관 아무 잘못 없는 행위란 거야. 그러니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 요건이 안 맞지? 그러면 이 행인, 피해 입은 행인은 손실보상 받을 수 있을까? 없죠. 왜? 그렇죠. 여기는 손실보상은 재산 피해만 물어주는 제도야. 응? 그죠? 근데 이게 무슨 피해가 생겼어? 신체 피해가 생겼어요. 이게 또 손실보상으로도 기존의 손실보상으로도 해결될 수 없잖아. 그러면 이 행위는 뭐야? 재수 없었던 일 하고 감수해야 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 왜냐면 이거 경찰관이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적법하게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아무 잘못 없이 행인이 신체 피해를 당한 거냐. 이거 공익을 위한 희생당한 자인데 이거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보상해줘야 되는 거. 뭐 치료비 이런 거 병원비 다 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독일도 우리나라가 똑같단 말이야. 기존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으로 이 제도로 구제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다. 응? 그래서 독일은 말한 대로 이걸 희생보상이라 그래. 공익을 위해서 잘못 없이 희생당한 자 물어줘야 되는 거다. 피해를. 그래서 독일은 희생보상이라는 말을 써.
응? 근데 그거는 독일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법적인 그 근거로 희생보상 법리라는 게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다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써. 응?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의 손실보상하고는 좀 다른 거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헌법 23조가 3조에서 정한 손실보상은 재산 피해 보상해 주는 것만으로 한정이 돼 있잖아. 네. 그래서 용어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데 이제 문제가 출제되면 질문하기를 그럼 이거 독일에서 얘기하는 뭐에 해당하는가, 뭐와 유사한가, 뭐 이런 걸 물어봐. 그러면 이제 희생보상이라는 단어를 희생보상 청구권, 희생보상 법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의의에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대로 자 적법. 뭐 무채까지 나갈 필요도 없어. 적법한 작용, 응? 적법한 작용. 근데 뭐야? 첫째 끝에 생명이나 신체 같은 비재산적 법익 침해. 응?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비재산입니다. 생명, 신체 같은 자 적법한 작용으로 비재산적 법적 이익이 침해됐을 때 기존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으로는 구제가 안 되는 영역이다. 이것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다. 응? 이게 이제 그것만 핵심적으로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속에 내가 든 거 알죠? 두 가지 정도 예야. 하나는 우리 코로나 예방 접종. 응? 그지?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났잖아. 코로나 예방 접종 맞고 부작용 나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면 국가가 코로나 예방 접종 실시하는 게 적법한데 그리고 잘못이 없는데 어쨌든 뭔가 이게 안 맞든다니 뭐 해가지고 사망하고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그거 생각하면 그래서 전형적인 예가 예방 접종 사고, 둘째 그때 또 하나는 우리 아까 그 적법한 총기 사용, 두 개 정도 기억하면 돼. 그런 핵심 단어. 그러면 이게 희생보상법리.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독일은 아까 말한 듯이 독일의 관습법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해결하는데 우리는 그런 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법률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로 가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동그라미 1번 읽어보면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은 관습법으로서의 희생보상 법리라는 건 없다. 이건 읽고 지나가고 따라서 그냥 법률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막 그 보상을 행하고 하는 그런 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희생보상 청구권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보상에 관한 보상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몇몇 법률에서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 예방법이라고 그랬고 우리 이제 이름을 바꿔서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거 엄청 법이 또 길어졌어요. 코로나 생기면서 막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서 사람들 막 격리시키고 뭐 하는 거 다 법률로 정해놨는데, 그래서 개별 법률에 이제 이렇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2개 정도, 내가 3개 정도 드러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죠? 여기 읽어보자. 거기 읽어보니까 국가는 이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줄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뭐 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예방 접종이나 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 장애, 사망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해야 된다. 그죠? 보상이란 말을 쓰죠? 이게 이제 독일식으로 표현하면 희생보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보상이란 말을 안 쓰고 그냥 손실보상 또는 보상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 보면 이때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사망은 뭐 때문에 생겼어야 돼? 그 예방 접종이나 의약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발생했다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겠지?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밑에 세 번째 줄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접종 행위자는 예를 들어서 약품의 이상, 즉 그 예방접종 약품의 이상이 있든 없든, 또는 예방접종 행위자인 의료진의 과실이 있든 없든, 예방접종 행위자나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그게 중요합니다.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니까 뭐야? 무과실 책임이지. 그러니까 약품의 이상으로 인한 것이든 또는 의료진의 잘못에 의해서 생겼던 잘못이 없었든 어쨌든 예방접종이나 의약품, 약품 투여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 질병, 장애가 생겼다는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의료진의 과실 이런 거와 상관없이 원인 결과 이 관계만 인정되면 국가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사망한 거, 이거 그래서 핵심 쟁점이 뭐야? 인과관계. 이 사람이 이 예방 접종 때문에 사망한 거냐,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사망한 거냐, 이게 항상 이 핵심 다툼의 대상이잖아. 유가족들은 예전에 멀쩡했던 사람인데 코로나19 주사 맞고 사망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증명을 누가 해야 돼? 유가족이 해야 돼요. 그게 쉬워요? 그러니까 쉽지 않지. 그죠? 우리 정부에서 대부분 많이 인정 안 해줬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분통 터지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해놓고, 자, 읽어보자. 국가는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해가지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 입은 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럼 어떤 경우냐면, 경찰관이 적법한 이제 직무집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 총기 사용 같은 거라든지,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끝에 손실 발생에, 그러니까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죠. 없는 자.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이나 신체, 재산, 그리고 여기 재산 피해만이 아니라 생명, 신체에 포함해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해줘야 된대. 책임이 없는 자가. 그러면 아까 이 행인, 경찰관이 적법하게 총기 사용했는데 범인의 허벅지를 뚫고 나가서, 그죠? 지나던 행인이 신체 피해를 입었다면 여기에다가 책임이 없는 행인이 신체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보상해줘야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괄호 속에 있죠? 손실 발생의 원인,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도 포함하며, 두 번째,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도, 여기 책임이 있는 자도 어느 때 자기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자도 보상해 줍니다. 책임이 있는 피해자도 보상을 해주는데,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런 경우도 보상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생명, 신체 피해 보상하는 거니까 독일식의 희생보상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이제 소방기본법, 이것도 관련이 있어. 자, 우리가 화재 현장에 소방차 지금 인명 구조,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방차가 긴급하게 지금 진입을 해야 되는데, 뭐야? 차가 막고 있어. 주차된 차가. 그러면 어떻게 돼? 뭐가 더 급하냐? 인명 구조, 화재 진압이 더 중요한 공익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차 부수고 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그러면 이 경찰관이 이런 게 우리 앞서 배운 즉시 강제입니다. 즉시 강제, 적법한 즉시 강제 조치야. 그런데 이러한 적법한 즉시 강제 조치로 상대방
적법하게 주차해 놓은 차라면 그 차를 막 부수고 소방차가 진입했다면 차 주인에게 차값 보상해 줘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불법 주차해 놓은 차라면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아도 돼. 응? 다만 불법 주차된 차라도 연락처가 있고, 응? 뭐 전화 한번 해서 빨리 운전자가 바로 옆에 뭐 있어갖고 금방 나와서 이동시킬 수 있는데도 연락도 안 해보고 그냥 밀고 왔다면 그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과도한 피해를 줬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또는 뭐 차를 굳이 부수지 않고, 응? 조금 옆으로 이렇게 밀어만 놔도, 응? 차 주차 브레이크가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 주차한 차라도 소방관들이 옆으로만 조금만 차만 밀어서 비켜놓으면 차가 들어갈 수도 있지, 소방차 들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막 부수고 부숴버렸다 이러면 이건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준 거죠. 이럴 때는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피해를 봤을 때 책임 있는 자에게는 보상하지 않아도 돼요. 응? 그래서 그 읽어보자. 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밖에 위급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반할 구역에 있는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을 하고 사람을 구출하는 일, 불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도. 이게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이걸 원조 강제라 그래.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바로 강제 동원하는 거예요. 응? 즉시 강제예요, 이것도. 응? 이 경우 만약에 소방서장에서 현장에서 강제 동원돼 가지고 불 끄는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불 끄는 작업을 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이런 생명 신체 피해를 보면 보상하도록 규정이 있죠. 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걸 희생보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적법한 작용으로 인해 생명 신체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몇몇 법률에 있다 하는 거죠. 자, 관련해서 판례가 둘이 있는데, 자, 1번. 예. 자, 지금 읽었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가의 보상 책임은 우리 아까 읽었죠?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무과실 책임입니다. 응? 무과실 책임. 다만 무과실 책임이라도 무조건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예방 접종 내지 의약품 투여 때문에 발생한 피해다라고 인과관계가 인정돼야만 보상이 되는 거다. 응? 그러면서 그것도 밑줄 쳐놨죠. 예방 접종의 사회적 유용성과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 또 예방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손해에 대한 상충, 상호 부조와 손해 분담의 공평, 사회보장적 이념 등의 터잡아 이거는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보상제도다. 응? 그죠?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19에 딱 맞잖아. 우리 전체 사회에 코로나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맞으라고 권장. 응? 근데 또 그게 부작용이 날 가능성도 있고, 그죠?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률에서 별도로 마련해놓은 보상제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그리고 그 셋째 밑줄 예방 접종과 질병, 사망,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상이 되는데 그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판단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이다.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 기술적인 재량적 판단에 의하는 거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다. 그죠? 그리고 2번 판례에서는 우리 아까 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예방접종이 원인이 돼서 이런 질병, 사망, 장애라는 피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만 보상이 된다 그랬지. 그런데 그 인과관계 여기서 셋째 줄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그 밑줄 인과관계는 밑줄 안 쳐놨는데 밑줄 쳐주세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응? 간접적 사실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추정,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도 비추. 그 시험에 쓰인 문장이야.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가 인정돼야만 보상이 행해지는데 그 인과관계 인정은 그렇게 엄밀하게 의학적, 자연과학적인 그런 엄밀한 인과관계까지 요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예방 접종이 원인이어서 이런 사망이라는 피해를 발생시킨 거다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된 거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된 거로 봐야 한다. 그죠? 네, 그게 핵심. 엄밀한, 오히려 그게 시험에 나왔어. 지금 읽었던 부분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결과 제거 청구권까지 하고 첫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의도와 달리 또 조금 늦어져서 자 쉬었다 합시다.